한동훈 일 나무위키 1973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에서 한명수의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한명수는 당시 세계 1위 마그네틱 레코딩 헤드 제조회사인 아프라이드 마그네틱스의 한국 법인인 AMK의 대표를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충청북도 정주로 이사가서 운호국민학교를 4학년까지 다녔고 5학년이 될 때 다시 서울 강남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를 온 이후 강남 8학군의 서울신동초등학교,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 따르면 미술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 동기 동창과 법조계 선후배들에 따르면 한동훈에 대해서 리더십 있는 모범생이었지만 반골 기질도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강남 8학군에서 초- 중- 고 다니며 반장도 맡아 한 장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서초구에 살았고 이후에도 서초동, 삼성동, 도곡동 등 거주지가 강남구와 서초구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른바 8학군 학창시절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다. 한동훈 연구 중학교 진학 후 3년 내내 전교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반장을 도맡아 하고 친구가 많았던 한동훈은 요즘 말로 인싸였다. 한동창은 중학교 때 같은 반에서 이른바 모범생 한 명과 문제아 한 명이 비슷한 시기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반장인 한동훈에게 모범생을 위한 롤링페이퍼를 반 친구들에게 돌려 적어주라고 시키셨다. 그랬더니 동훈이가 왜 그 친구만 해줘야 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걸 봤다. 반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여서 다들 동훈이를 좋게 생각했고 불량한 태도의 아이들도 동훈이가 반장인 반에서는 얌전히 지냈다. 라고 말했고 다른 한동창은 당시 학교에서 한동훈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하얘서 눈에 띄었는데 공부까지 잘하니 유명했다.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물론 남자애들 사이에서 평이 좋아 반장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학창시절 현대고등학교에 진학 후에도 전교권 성적을 놓치지 않고 반장을 도맡아 했다. 현대고에서는 1등에서 3등까지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방을 붙여뒀는데 한동훈의 이름은 항상 그곳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반이었던 한 고등학교 동기는 한동훈이 워낙 공부 잘하고 인기 있는 걸로 유명해서 처음 같은 반이 됐을 때는 솔직히 다른 세상 사람 같기도 했는데 의외로 모든 아이들과 잘 지냈다. 이른바 문제아, 꼴찌로 불리는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친했다라고 회상했다. 1992년 현대고를 졸업 후 서울대법대에 92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 시절 서울대학교 학보사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SNUPO의 일기 부원이기도 했다. 실제로 1992년 10월 13일 스누포의 제1회 정기 연주회에서 플루트를 연주했다.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는 신입생들을 입학시킨 후 2학년 때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나누어 보냈는데요. 사법학과를 지망했지만 성적 서열에 밀려 공법학과로 진학하게 된다. 인생에 밀려본 경험이 거의 없던지라 거의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일에 충격을 받고서 절치부심하여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95년 만 22세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1996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입소했다. 연수원에서 함께 스터디를 했던 이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은 이른바 놀 줄 아는 연수생이었다고 한다. 또한 나이가 어려조의 총무를 맡아 복사를 담당했으며 술을 한 잔도 하지 못해 그가 검사를 지망했을 때 걱정한 동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연수원 시절 술을 마시지 않아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후 1998년 5월 연수원 수료 후 입대하여 같은 해 강릉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 제18전투 비행단에서 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2001년 4월 대위로 전역해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쳤다. 이때 소속 부대 간부 중령을 혼자 인지수사에 수뢰죄로 구속하고 이에 반발한다는 헌병대장을 체포한 적도 있다고 한다. 3. 검사 경력 편집 3.1 2001만 2015년 2001년 5월 1일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초임 발령을 받았다. 이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한동훈의 아버지도 검사가 되었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고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동훈은 서울지방검찰청 초임 발령이라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커리어 패스에 최고의 첫 단추를 끼운 이후 줄곧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게 된다. 평검사 때 경향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첫 전당한 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줄곧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강남 8학군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소년 등과 미국 유학, 최고 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쌓게 된다. 2001년 초임 부서는 서울지검의 신설부서인 형사부부였다.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특수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게이트 등 금융비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때 신설된 부서다. 처음에 임관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다고 한다. 2003년 1월
서울지검 형사고부에 재직 중 SK그룹의 부당 내부자 거래, 분식회계 사건을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의 실력과 존재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기도 했다. 사건 수사 중 2월 20일 단행된 인사조치로 천안지청으로 전보되었지만 2003년 3월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 부당 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명 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고 최 회장을 구속시켰다. 당시 SK 임원들은 최 회장의 개입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신속한 압수수색과 분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완벽하고 짜임새 있는 증거를 제시해 SK와 최 회장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하나그룹 분식회계 고발 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검사실은 피고발인 대상의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회계 담당자들만 불러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김 회장의 소환도 배제할 수는 없다. 면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다. 즉 평검사의 신분으로 재계에 이름난 회장님 두 분을 동시에 수사했던 것이다. 이때 한동훈의 나이는 만이 19세에 불과했다. 한동훈이 속한 형사구부는 일약 스타부서 드림팀으로 떠올랐다.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형사구부를 배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정도였다. 한동훈 검사 2003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해시태그 2003년 11월 초 안대 검사장을 필두로 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한민국 판 많이 풀리테 깨끗한 손을 선언하며 기존의 비자금 수사를 확대하여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에 착수했다. 한동훈 또한 SK그룹 부당 내부 거래 사건을 함께 맡아 수사했던 당시 이인규 전 서울지검 형사구부장과 함께 수사팀에 편성되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의 신분으로 기업회계 등에 대한 분석 작업과 기업체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재계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를 마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이번에는 정재계를 동시에 상대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역대 최강이라 불리던 15명의 드림팀에서 한동훈은 사시 37회로 최연소에 해당했다. 당시 수사팀의 일원은 막내인 한동훈이 유독 이를 잘해 수사팀을 이끌던 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좋아했다. 예에 바르면서 브라이트한 후배라 모두가 아꼈다고 말했다. 그 덕에 한동훈은 검찰 내 중요 부서에 자주 불려다녔는데 이에 대해 동기들 역시 본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여기고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때부터 윤석열과의 인연도 시작되었다. 2004년 3월 8일 4개월여간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실상 일단락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은 여야, 정치권을 수개월 동안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으며 검찰발 정계 개편이라는 신조어를 남겼고 검찰 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한동훈은 이때부터 한번 손을 댄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 독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2004년부터는 약 2년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이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영에 대해 검토우리 실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21일 논문은 미국 사법 시스템 선진화를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순정은 미국 유학 가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포 판검사들,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당시만 해도 미국 법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실제 운용 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증거법에 대해 소개를 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본인이 실제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했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홍경식 법무연수원장이 논문을 극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논문을 2022년 4월 표절 분석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12.0%에 가까웠다. 논문 표절률이 0%라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3월 미국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대차그룹 비자금 수사와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을 맡게 되었다. 대검 중수부가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재계 순위 2위인 현대차그룹과 세계적 펀드인 론스타를 향해 칼을 빼든 메가톤급 수사였다. 이번 수사팀에도 대선자금 수사를 함께했던 윤석열 검사가 포함됐다. 한동훈은 정 회장이 자금을 해외 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고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냈다. 2006년 4월 3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2007년 2월 15일 법무부의 정기인사를 통해 대전지 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부산지검으로 전보되었다. 경양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으로 온 것이지만 수도권을 떠나 있을 동안에도 그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2007년 가을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검사로 재직 중에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의 재개발 비리 수사를 맡아 10월 18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구속 수감했다. 이 과정에서 더 윗선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곧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한동훈은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직을 걸고
세정 최고 책임자인 정군표, 당시 콕세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한다. 콕세청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한 인사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은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 수사는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름을 가리고 봐도, 기름기를 빼고 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여러 번 밝혔다고 한다. 전자는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될 만큼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진영 논리나 시대적 요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소구되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처럼 좌고우면 30일 없이 돌진하는 한동훈의 수사 성향을 두고 대검 연구관이었던 윤석열이 넌 늘 수사를 유도리용 통성 없이 독립운동하듯이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정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혐의가 입증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한동훈이 직접 썼던 관련 공소장 원본이 남아있다. 2009년 1월 28일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2009년 8월 25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전보된 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09만 2010년으로 역임도 했고 2011년 8월 29일 하반기 인사로 법무부 검찰과로 돌아와 2013년 4월 18일 기소 중 1등이 가는 보직으로 일컬어지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등한 요직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전보돼 법무행정을 익혀나갔다. 이직을 역임한 검사는 대부분 고위직에 진급했다. 2015년 2월 17일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부장으로 발령됐다.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를 도맡아 과학척결의 최정예 부대로 여겨졌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후 대형 특별수사의 지휘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신 맡게 되었고 그 산하의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설돼 기업 갑을 관계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동훈은 부장을 맡기 전부터 이미 몇몇 혐의가 불거진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검찰이 기업 수사 확대를 전면으로 내놓고 잔뼈가 굵은 한동훈을 수사 최일선에 복귀시키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 3월 한동훈의 공정거래조사부는 곧바로 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게 하기 위해 입찰 가격을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SK건설과 회삿돈, 횡령 혹은 비자금 의혹으로 신세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동부그룹, 동국제강 등 여러 기업의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약 1억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 관세청 조사 결과와 그동안 내사해 온 내용을 합쳐 수사를 벌였다. 4월 24일에 청구했던 사전 영장 청구가 4월 28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자 유전 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말이 생길까 우려된다. 며 강하게 반발했고 곧바로 치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단 사흘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히 분석한 것으로 전해지며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치밀한 업무 스타일로 맡은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는 평가가 더해져 독종이란 별명을 얻었다. 결국 5월 7일 장세주 회장을 구속시켰다. 2015년 6월 16일 동국제강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패션기업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 회장의 탈세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박 회장의 자택과 본사, 계열사를 압수수색했고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13일 세금 탈루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시켰다. 이후로도 한동훈 부장검사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쉴 틈 없이 수사와 업무에 매진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당시 활동 내역 검사 초반부터 향후 검찰총장 감이라는 평가를 종종 받아왔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된 2015년부터 검사 한동훈은 검찰 내에서 천재소리를 들을 만큼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부장검사가 되면서 평검사 시절 최태원 SK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 쟁쟁한 인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팀들과 함께 개발하고 쌓아온 첨단수사기법을 검찰에 전파시켰다. 이러한 첨단수사기법은 주식코인 등 금융사기, 온라인 범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갈수록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형사와 권력비리, 공안 등을 주력으로 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주류를 이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 관련 사건과 부패 및 비리 수사에 능통하고 영업까지 잘하는 한동훈 같은 케이스가 검찰 내부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반면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는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동훈은 기업인이 대한민국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깊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자유시장 경쟁은 공정한 룰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2 2016만 2019년
2016년 1월 6일 법무부가 6일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화 고도화된 기업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한동훈은 대검찰청이 대형비리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태스크포스 TF 2팀장으로 임명됐다. TF단은 사라진 대검 중수부의 버금가는 규모이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수사 성과를 놓고 경쟁할 전망이었다. 2016년 1월 25일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로서 검찰의 역할과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을 선정해 시상해온 매일경제신문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서의 공로를 높게 2015 올해의 경제검사상을 수여했다. 2016년 1월 27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식 출범의 업무를 시작했다. 6월 8일 특수단은 출범 5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비리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탄탄한 내사를 토대로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 동안 특수단은 남 전 사장 재임 기간, 대우조선의 물류사업 일감을 집중 수주한 대학 동창, 정모 씨, 회사 최고재무책임자 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에 이어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을 각각 구속했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하나오션 논란 문서의 2.1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2016년 12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사 10명을 요청했고 이에 10명 중 1명으로 한동훈의 파견을 확정했다. 68 12월 6일 박영수 특검과 면담을 갖고 중요한 일이란 것을 파견 검사들 모두 다 알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16년 12월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혹별로 4개의 수사팀을 구성해 12월 20일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동훈이 합류한 수사사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중 한동훈은 특별히 삼성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한동훈은 파견 검사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로 대기업 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기업 정통 특수수사통, 최고의 칼잡이 등으로 불렸다. 한동훈이 속한 사팀은 공식 수사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사법, 공조 요청 등을 통해 광속 행보를 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당초 예상된 삼성이 아닌 보건복지부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더니 공식 수사 열흘 만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기도 했다. 2017년 1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직접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22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로 언론에 화제가 되었다. 또한 삼성 측에서는 철벽 방어가 가능한 법원 특수통 출신 중심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에 응수함으로써 최강의 창과 방패를 겨루는 법리 공방으로도 이목이 집중됐다. 1월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1월 19일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었다. 2017년 2월 13일 특검팀은 재소환 조사를 거친 후 2월 16일 영장실질 심사에는 특검의 원투펀치로 불리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특검팀은 법원의 1차 때보다 2배 가까이 되는 10,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여행용 캐리어 2개와 포자기 꾸러미 2개의 자료를 나눠 담고 법정에 들어갔다. 7시간 30분에 걸친 역대급 공방 끝에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의 역전승으로 추후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17년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쳤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낸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성과 중 가장 돋보였던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의 중심에는 한동훈이자